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차례 끄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선언된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해볼 만한 거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포문을 통해서 순차적인 접근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배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예제를 작성해 보시라라는 의미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설명은 일단 거기서 다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그냥 이제 보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무조건 뭔가를 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거 뭐 같다라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갖다가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뭐 같습니까? 아마 뭐 제가 지금 들을 수는 없지만 맞히신 분들 꽤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화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열의 초기화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왜 리스트라는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하나가 아니죠. 초기화할 값들이 뭐 배열 자체가 두 개의 변수를 묶어서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초기화할 리스트들이라는 거죠. 초기화할 값의 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 보면 배열의 길이가 5입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값도 5개가 이렇게 리스트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괄호를 통해서 초기화 리스트를 구성해 놓으면은 이렇게 배열에 자동적으로 값이 이렇게 할당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 배열의 길이는 5인데 초기화할 값이 부족합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대부분 맞히십니다. 뭐냐면 1과 2가 들어갈 거다. 맨 앞에 순차적으로 1과 2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여기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이제 그 2가지의 이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값이 들어갈 거다. 두 번째, 0으로 초기화될 거다. 뭐 이거 맞췄다고 실력 있는 거 아니고요. 못 맞췄다고 좌절할 거 전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표준상으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도록 표준이 정해졌다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표준에서는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렇게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은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예측하시기 어려운 문장인데 이거는 뭘까요? 지금 뭐냐면 초기화 리스트는 있어요. 총 7개의 정수값으로 이루어진 초기화 리스트는 있는데 배열의 길이 정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컴파일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컴파일이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컴파일이 오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 경우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초기화 리스트의 수만큼 배열의 길이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결정해 주냐면 컴파일러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딱 봤더니 배열의 초기화 리스트는 있는데 배열의 길이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초기화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정수의 수가 7개니까 배열의 길이를 7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컴파일러가 여기다가 숫자 7을 써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이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는 방법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러한 형태로 초기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초기화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이 3가지 케이스, 이 3가지 케이스에서 벗어나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이 3가지 케이스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의 예제로 지금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 ARR1이라는 배열이 길이가 5인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1, 2, 3, 4, 5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배열의 길이가 7인, 그 초기화 리스트의 수가 7개이니까 컴파일러가 여기에 숫자 7을 넣어줘가지고 길이가 7인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부터 7로 순차적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얘는 길이가 5인 배열이에요. 그런데 초기화 리스트의 수가 2개이니까 1과 2로 초기화가 되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죠.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무엇을 반환을 한다고요? 배열의 길이가 아니라 이건 크기예요. 헷갈리시죠?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길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크기예요. 따라서 자, 지금 ARR1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몇입니까? 4바이트 기준으로 보면은 4 곱하기 5에서 20이죠. 자, 따라서 20이 반환이 되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7, 4, 28, 28이 출력이 될 겁니다. 얘는 5, 4, 20. 예. 왜냐하면 길이가 5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뭘까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앞으로는 뭐를 계산을 하는 거구나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이즈 오브 ARR1. ARR1이라는 배열의 크기죠, 이거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ARR1은 20이죠. 근데 그거를 사이즈 오브 인트형 변수의 크기, 인트의 크기로 나누었어요. 인트의 크기로 나눴습니다. 인트의 크기를 4라고 하면은, 자, 그럼 20 나누기 4는 얼마가 돼요? 5예요. 5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값입니까? 배열의 길이를 의미하는 값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사실은 배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어떤 식으로서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제가 더블형 배열, ARR 7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ARR하면 8바이트라고 보면 7, 8이 56, 56이 반환이 되겠죠. 근데 내가 알고자 원하는 것은 배열의 길이다. 크기가 아니다. 그럼 나누기 뭘 해야 됩니까? 나누기 얘가 더블형 배열이니까 사이즈 오브 더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8이니까 8 나누기 56 하면은 7. 길이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거의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시스템에 따라서 인트나 더블이나 롱, 뭐 쇼트 이런 기본 자료형의 크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료형의 이름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나누어 버리면 어떠한 환경에서건 간에 정확하게 배열의 길이를 갖다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러한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순차적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ARR1의 0, 1, 2 이렇게 해서 지금 배열의 길이 보다 작은 수만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배열의 길이가 현재 예를 들어 ARR1 같은 경우 5죠. 자, 그럼 5보다 작을 때니까 i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결국은 모든 요소에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구성을 하면 배열 요소에 접근이 가능하다. 즉 배열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0에서부터죠, 물론.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배열 모든 요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을 통해서, 두 번째 포문을 통해서, 세 번째 포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열 요소에 접근을 해서 배열 요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예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배열이기 때문에 포문을 통한 순차적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배열을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이 이 예제에서도 포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났어요. 벌써 1차원 배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원 배열 하면은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같이 언급해야 되는 게 이제 문자열입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서 배열을 통한 문자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